안녕하세요. 무용수의 해외 진출의 모든 것 댄스 플래너 대표 김동욱입니다. 지난 4월 유스 아메리카 그랑프리 일명 YAGP 콩쿨이 있었죠. 이 YAGP는 전 세계의 발레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아주 유명한 국제 콩쿠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전민철 발레리노가 대상을 받으면서 많은 이목을 끌게 되었죠. 이뿐만 아니라 한국인 무용수도 수상권에 이름을 올리며 K발레의 위상을 떨쳤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수천 명이 몰리는 이 국제 콩쿨 시작은 어땠을까요? 오늘은 무용계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YAGP의 시작과 숨은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유스 아메리카 그랑프리, 줄여서 YAGP는 1999년 라리사 사발리에프와 그녀의 남편인 게나디 사발리에프가 설립한 국제 발레 콩쿠르입니다. 현재는 세계 각국의 어린 무용수들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무용 경연대회로 성장했지만 그 시작은 뜻밖에도 재즈 댄스 대회장이었습니다. 1990년 후반 미국 뉴저지의 한 재즈 댄스 대회장, 카펫이 깔린 무대에 한 학생이 클래식 발레를 선보입니다. 돌아온 심사평은 안무가 별로라는 말이었죠. 해당 작품은 클래식 발레의 대표작인 마리우스 뿌띠빠의 작품이었는데도 말이죠. 이 장면을 본 라리사 사발리에프는 이게 뿌띠빠인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불만 있으면은 네가 대회를 만들어. 이 사건으로 사발리에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볼쇼이 발레단 출신이자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그녀는 발레에 전공하는 학생들에 대한 제대로 된 콩쿨이 없었다라는 점을 체감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부분 콩쿨은 재즈나 컨템포러리였고 클래식 발레는 종종 있긴 했지만 여전히 낯선 파트였습니다. 그녀는 이 무용교육 현장의 부조리와 부당함을 느끼고 내가 콩쿨을 직접 만들어 보자라고 결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심은 바로 유스 아메리카 그랑프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YAGP는 1999년 미국 5개의 도시에서 예선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참가자는 200명 남짓이었지만 운영과 경험, 이런 노하우에 대해서 아주 미약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대회는 여러모로 좀 혼란스러웠었죠. 솔로를 보여줄 때의 번호와 클래스를 보여줄 때의 번호가 달랐고 운영 인력이나 장비 역시도 지금에 비하면 현저히 부족했었습니다. 창립자였던 라리사 사발리에프와 그의 남편은 그 첫 해를 총체적 난국이라고 회상합니다. 하지만 대회가 끝난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름 내내 사무실에 다음 시즌 이 콩쿠르를 언제 하냐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습니다.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이 이 콩쿠르를 통해 자기네 학생들이 동기부여를 얻었고 여러 학교 관계자들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가능했다는 점도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YAGP는 다른 대회와 달리 단순히 순위 경쟁이 아닌 스칼라십 중심의 구조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 중에 꼭 1등이 아니더라도 이 학생은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국제학교의 디렉터들한테 이 제안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는 무용계에서 콩쿠르라는 이 말에 따라붙던 화려한 트로피와 순위 경쟁이라는 고정관념을 뒤흔든 접근이었습니다. YAGP는 처음부터 누가 잘 추는지가 아닌 누구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이 철학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YAGP는 초창기부터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콩쿠르라는 점에서 기존의 무용계와는 다른 방향을 지향했습니다. 그러나 발레 교육기관과 관계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콩쿠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플립 동작이 강조되는 재즈 댄스 대회, 과장된 의상과 트로피 중심의 분위기 등으로 인해 발레 지도자들은 순수 예술로서의 발레가 이런 무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사발리에프는 직접 스튜디오와 학교에 전화하며 이를 설명했습니다. YAGP는 단순히 순위 경쟁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발레 학교가 참여해 한 자리에서 5개 이상의 학교 오디션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보수적인 학교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점차 가능성을 알아본 국제 발레 학교들이 참여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장 큰 전환점은
2, 3년 차에 발생했었습니다. 영국의 로열 발레 스쿨, 독일의 존 크랑코 발레 학교가 파트너로 참여를 함으로써 YAGP는 발레 교육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제 오디션 플랫폼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것이죠. 이후로는 전 세계적으로 YAGP의 예선이 개최되기 시작했고 참가자는 해마다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사발리에프는 이 과정에도 개개인의 상황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이름, 성장 배경, 가정 형편까지 기억을 하며 필요한 스칼라십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직접 조율했습니다. 이와 같은 섬세한 운영 방식은 단순히 대회를 넘어 YAGP가 학교와 학생을 연결하는 진정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11년 YAGP를 배경으로 한 영화 퍼스트 포지션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YAGP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준비 과정 그리고 무대 뒤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젊은 무용수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한 무대를 준비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YAGP는 일반 대중들에게도 처음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발레를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무용수의 현실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YAGP에 참가하는 6명의 젊은 무용수들이 준비하는 과정과 무대 뒤의 이야기를 따라가는데요. 출신 국가도 환경도 목표도 다른 이들의 삶은 발레라는 공통된 언어 안에서 교차되며 큰 울림을 전하게 됩니다. YAGP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발레를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공감되는 부분이 많을 테니 꼭 직접 찾아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재 YAGP는 연간 약 12,000명이 참여를 하고 매년 여러 국가 출신의 파이널리스트가 무대에 오릅니다. YAGP 출신의 무용수들 중에서는 러시아의 마린스키 발레단, 프랑스 파리 오페라, 영국 로열 발레단 등 세계적인 무용단에 입단한 사례들이 있으며 한국인 무용수들로서는 ABT 수석 무용수 서희, 솔리스트 박선미, 마린스키 발레단 수석 무용수인 김기민 무용수 등이 YAGP를 통해 세계 무대에 섰습니다. 한편 대회 규모가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개별 무용수에 대한 집중도가 예전보다는 낮아졌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YAGP는 보다 지역 기반의 지원 체계 확대와 대학 진학을 위한 진로 설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YAGP는 젊은 무용수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의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무용계 전반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댄스 플래너 팀은 YAGP 코리아 예선을 현장 운영을 도우면서 열정적인 무용수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여름도 한국 예선이 진행될 예정이며 더 많은 학생들이 이 무대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과 재능을 마음껏 펼쳐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72 Min Chul Jun fro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outh Korea, La Esmeralda.